천냥이다. 천냥이야? 돈에 미친 노름꾼 박만수가 천냥을 손에 거머쥐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순진한 부인을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병환으로 얼마 살지 못하는 김대감으로부터 돈 냄새를 맡은 만수. 부인에게 한 달만 적당히 수발 들어주고 돈을 모두 물려받으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훗날 만수는 부인에게 뺨을 맞고 장백대를 맞습니다. 만수 부인, 옥분이의 통쾌한 복수를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백세아담이 2026년 한 해 동안 쏟아질 복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주막 뒷방, 희미한 호롱불 아래 두 사내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쪽은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박만수여, 다른 한쪽은 갓을 눌러쓴 김대감 대 카인이었지요. 만수의 눈동자가 호롱불 심지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액수가 무려 1000냥이었지요. 이복의 박씨, 다시 한번 묻내만 정말 괜찮겠나? 이 돈을 받는 순간 자네 처는 우리 대감마님 사람이 되는 거야. 돈을 건넨 하인이 만수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엽전 꾸러미를 움켜쥐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대감마님께서 길어야 한두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누라가 수발 좀 들다가 상 치르면 돌아오는 것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이나 빨리 찍어 주시지요. 만수는 지장을 꾹 누르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하인은 만수의 얄미운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 절로 얼굴이 찡그러졌지요. 김대감은 병환이 깊은 탓인지 성격이 고약해져 찾아오는 손님들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저승길이 너무 외로웠던 탓일까요? 천냥이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자 한 번 안아보려는 심보였을까요? 만수는 부인을 팔아 넘기면서도 김대감이나 자기나 피차일반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천냥이면 빚 다 갚고도 남겠구나. 다시 한번 한탕 크게 놀아보자꾸나. 만수는 노름판에서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당장 손모가지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부인 옥분이가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지요. 만수는 천하의 잡놈 중에 잡놈이었습니다. 돈을 챙겨 품에 넣은 만수는 주막을 나와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옥분이는 늦은 밤까지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름으로 날린 세간살이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남의 짓발내며 바느질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지요. 만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짐짓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자, 나왔소. 아이고, 오늘도 빈손이구려. 빚쟁이들은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옥분이가 한숨을 쉬며 만수를 맞이했습니다. 만수는 옥분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무릎을 꿇었지요. 임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드디어 살 길을 찾았어. 저기 고개 넘어 기와집 사는 김대감이라고 있어. 그 양반이 병이 깊어서 수발들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딱 한 달만 가서 고생하면 내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하네. 한 달 뒤에는 쌀도 10가만이나 준다지 뭔가. 옥분이는 깜짝 놀라 바느질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옥분이도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감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자가 여인을 구한다는 이상한 소문. 옥분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게 정말 단순히 수발만 되는 일입니까? 1000냥이나 되는 돈을 준다는데 그저 밥 짓고 빨래만 하면 되는 일입니까? 만수는 살면서 순진한 부인이 답답했지만 이럴 때는 잘 쏘가주니 참으로 다행이었지요. 만수는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마 그 영감이 죽기 전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도 필요한 모양이야. 어차피 다 죽어가는 송장인데 뭐가 걱정이야. 임자가 가서 눈 딱 감고 한두 달만 비위 맞춰주면 그 영감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이 다 우리게 되는 거라고. 우리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거야? 옥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요.
첩이나 다름없는 자리로 보내려는 남편. 원망스럽고 기가 막혔지만 옥분이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끌고 갈 수도 있었지요. 옥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자신 하나 희생해서 집안을 살릴 수 있다면 그깟 고생쯤은 감수할 수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서방님.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약조해 주셔요. 이 빚 다 갚고 나면 다시는 노름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요. 만수는 뛸 듯이 기뻐하며 옥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내 손가락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다신 안 가. 아이고, 우리 임자 덕분에 이제 살았다. 만수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팔려가는데 자기는 살 길이 열렸다고 좋아라 하는 꼴이라니. 진짜 천하의 잡놈이네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김대감의 하인이 옥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옥분이는 만수가 싸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달랑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만수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옥분의 등을 떠밀었지요. 임자, 몸송이 잘 다녀와. 내가 매일 밤 정화수 떠놓고 빌 테니까 걱정 말고. 한 달 뒤에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알았지? 옥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만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원망보다 연민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자신을 팔아넘긴 못난 서방이지만 그래도 서방이라고 밥 굶지 말라 당부하는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애달팠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빚 다 갚으면 그때 데리러 오셔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고갯마루를 넘어가자마자 만수의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졌지요. 춤이라도 출 듯 덩실거리며 품속의 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10만이가 산삼을 캐도 이보다 기쁠까요?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읍내 투전판으로 내달렸습니다. 마누라가 다른 사내의 집으로 팔려가는데 자기는 노름판에서 돈놀이할 생각에 신이 난 겁니다. 옥분이는 하인의 뒤를 따라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머무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이었지만 꽤 번듯한 기와집이었지요. 다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적막하고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옥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픈 분이라니 내가 정성껏 모시면 될 것이야. 우리 서방님 살리는 길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하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콩닥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무거운 대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쓸린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지요. 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들어가세. 대감마님께서 안채에 계실 걸세. 하인은 옥분이를 이끌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대돌 위에는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하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마루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어르신, 분부대로 데려왔습니다. 하인이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안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요. 그리고 이내 낮지만 서슬퍼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리라 해라. 옥분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의외로 밝고 정갈했지요. 창호지 문으로 햇살이 은은하게 비쳐들었고 묵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김대감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옥분이라 합니다. 김대감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김대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괴물같이 흉측한 얼굴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깐깐하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선비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색이 완연하여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눈 밑은 퀭하니 꺼져 있었지요. 김대감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냥이라 하였느냐? 목숨값이 고작 천냥이라니
세상 인심 참 박하구나.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분명히 말해두마. 나는 내 몸에 손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밥상을 드릴 때 외에는 이 방문 턱을 넘지 마라. 그리고 내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 지내거라. 쓸데없이 수발든답시고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다. 김대감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옥분이는 마치 벌레 취급받는 것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요. 하지만 옥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까칠한 양반이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오나 식사는 제때 하셔야 기운을 차리실 테니 끼니 때마다 밥상은 올리겠습니다. 옥분이는 조용히 물러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오랫동안 쓰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쌀독에는 쌀이 가득했고 찬장에는 귀한 식재료들이 채워져 있었지요. 옥분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손님도 없으니 홀로 병마와 싸우는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지요. 돈을 보고 달려드는 벼슬아치들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저 여인도 다를 바 없겠지. 돈 몇 푼에 팔려와 내 죽기만을 기다리는 승냥이 같은 것들 같으니. 김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병화는 점점 깊어졌으나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들고 안채로 갔습니다. 갓 지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옥분이는 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고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녁상 올립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자 옥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지요. 김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방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대감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옥분이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김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밥상이나 놓고 썩거지거라. 김대감이 손을 휘젓는 바람에 밥상 위에 있던 물그릇이 엎어졌습니다. 물이 옥분이의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옥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옥분이는 김대감의 호통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대감마님, 냄새가 납니다. 상처가 덧나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봐야 약을 쓰든 닦아내든 할 것 아닙니까? 네 년이 미쳤구나. 내 몸에서 나는 이 악취가 역겹지도 않느냐? 짐승도 피하는 냄새를 맡고도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말이냐? 옥분이는 조용히 엎질러진 물그릇을 바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 거기서 거기지요.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역겹지 않습니다. 그저 아프실까 걱정될 뿐입니다. 그 말에 김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껏 그 누구도 심지어 제 자식들조차 이 냄새를 맡으면 코를 막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김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실금 같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지요. 옥분이는 김대감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등과 엉덩이에 시퍼렇게 독이 오르고 욕창이 생겨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지요. 옥분이는 주저하지 않고 정성껏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아프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셔요. 약재를 발라서 소독해야 합니다. 김대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가운 수건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이상하게도 옥분이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끔찍한 고통을 조금씩 덮어주는 듯했지요. 그날 밤 김대감의 방에서는 옥분이의 그림자가 호롱불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비정한 남편에게 팔려온 여인과 세상에 버림받은 사내의 기묘한 동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산중의 아침 공기는 찼지만 부엌에서는 모처럼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지요. 찬장에 있는 말린 나무를 불려 묻히고 쌀독을 뒤져 뽀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았습니다. 서방 만수에게는 억척스러운 마누라였지만 본래 옥분이는 손끝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아침 진지 올립니다. 옥분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소반을 들였습니다. 김대감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으로 벽을 보고 누워 있었지요. 옥분이가 밥상을 내려놓자 김대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않고 밥상을 노려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십시오. 입맛이 없으셔도 곡기를 채워야 약발도 받습니다. 옥분이의 권유에도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지요. 이 밥에 무엇을 넣었느냐? 예? 무엇을 넣다니요? 쌀하고 물 말고 무엇을 넣겠습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누가 보냈더냐? 내 목숨줄을 끊으라고 사주한 놈이 따로 있느냐? 천냥이나 받고 팔려온 주제에 내 목숨 하나 끊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느냐? 옥분이는 기가 막히고 서러웠으나 숟가락을 집어들고 쌀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무식해서 대감마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목숨 귀한 줄은 알아도 남 해코지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옥분이는 보란듯이 밥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삼켰습니다.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크게 떠먹고 나물 반찬도 집어 먹었지요. 사실 옥분이도 어제 저녁부터 굶어서 배가 고팠지요. 옥분이가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 있던 김대감의 목을 대가 저절로 꿀렁거렸습니다. 보십시오. 멀쩡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먹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드십시오. 죽어도 제가 먼저 죽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옥분이는 밥그릇을 김대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김대감은 멍하니 옥분이를 쳐다보았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밥을 삼키는 그저 살고자 하는 사람의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자리를 뜨자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으니 구수한 밥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지요. 그렇게 김대감은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대감은 옥분이를 하대했으나 차려주는 밥상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미리 한 숟가락씩 먹어 보이는 기미상궁처럼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의 욕창은 옥분이의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고질적인 기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옥분이는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기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저러다 숨 넘어가시겠네? 약재상에서 지어온 약으로는 효험이 없는 게 분명해. 옥분이는 어릴 적 동네 노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속 그늘진 곳에 자라는 곰보배추가 있는데 기침과 천식에 기가 막히게 좋다는 이야기였지요. 문제는 그 약초를 구하려면 험한 산을 타야 했습니다. 옥분이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괴로워하는 김대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옥분이는 김대감이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망태기 하나 둘러매고 뒷산으로 향했지요.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라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미끄러운 바위를 타며 옥분이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잠에서 깬 김대감은 집안이 조용하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늘 부엌에서 일을 하던 옥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갔구나. 결국 그년도 못 견디고 도망을 갔어. 천냥이나 받고 팔려왔으니 돈은 챙겼겠다. 굳이 이 병든 늙은이 수발을 들 이유가 없었겠지. 김대감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주던 그 손길이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 똑같은 것들이지. 잠시나마 사람을 믿으려 했던 내가 미친놈이었어. 김대감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뉘엿뉘엿 찔 때까지 옥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대감은 짐승이라도 집에 들어왔나 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마당에 옥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김대감은 무엇보다 치맛바락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꼴이 그게 무엇이냐? 도망간 줄 알았더니 어디 가서 그따위 꼴을 하고 온 게야. 김대감의 호통에 옥분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망태기를 내밀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옥분이가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대감마님. 갈 데도 없는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대감마님. 이게 곰보배추라는 것인데 기침에 그리 좋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걸 겨우 찾았습니다. 망태기 안에는 잎이 쭈글쭈글한 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거 하나 캐겠다고 험한 산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닌 것이지요. 이 미련한 여편네야. 누가 너더러 이런 짓을 하라고 했느냐? 고작 풀조가리 몇 개 캐자고 네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내가 언제 약초 캐오라고 시키더냐? 김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떨리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지요. 옥분이는 김대감이 화를 내니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대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 죽어가는 송장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리 몸을 던지다니. 돈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지요. 김대감은 대문 밖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다. 김대감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사랑채에서 졸고 있던 하인이 혼비백산하여 뛰어왔습니다. 김대감은 절룩거리는 옥분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지요. 자신의 하얀 무명 저고리 소매로 옥분의 피 묻은 다리를 꾹 눌러 지혈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의원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거라. 어찌 이렇게 미련하단 말이냐? 김대감은 투덜거렸지만 옥분이의 다리를 감싼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런 김대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지요. 항상 쏘아붙이고 밀어내기만 하던 양반이 상처를 치료하며 걱정을 하는 것이었지요. 옥분이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 왔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읍내 의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의원은 김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옥분이의 다리를 치료했지요. 살살 좀 하시오. 사람 잡겠소. 흉지지 않게 잘 좀 하시오. 치료가 끝나고 옥분이가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김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불렀습니다. 거기 서거라. 내 다리가 아파서 그러니 오늘 밤은 사랑방에서 자거라. 밤에 물이라도 마시고 싶으면 불러야 하니까. 김대감은 괜한 핑계를 댔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친 다리로 차가운 부엌방에서 재우기가 안쓰러웠던 것이지요. 옥분이는 알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 옥분이는 모처럼 따뜻한 사랑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대감은 옥분이가 캐온 약초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여인과 함께라면 나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는구나.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대감의 삶에 옥분이라는 생명의 불씨가 옮겨붙은 것이지요. 어느덧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김대감 댁 마당에도 짙은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산중의 시간은 더디게 가는 듯하나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는 법이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옥분이라는 생명줄을 잡은 김대감. 그리고 그런 김대감을 지극정성으로 살려낸 옥분.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애틋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정이 깊어질 무렵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낡은 기와집이 위태롭게 흔들렸지요. 밤새 내린 비로 마당은 물바다가 되었고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담벼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쪽으로 피하셔야겠습니다. 옥분이가 사색이 되어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안 곳곳에서도 빗물이 새어들어와 대야를 받쳐놓은 지 오래였지요. 그런데 김대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옥분이는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이것들만은 절대 안 돼. 사랑채는 김대감이 평소 서책을 보관하던 서재 겸 창고였습니다. 옥분이가 달려가 보니 지붕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빗물이 서재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그 아픈 몸으로 비틀거리며 책장 앞을 막아서고 있었지요. 비에 젖은 책들이 퉁퉁 불어터지고 먹물이 번져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것들이란 말이다. 김대감은 빗물에 젖는 책들을 옷자락으로 감싸 안으며 절규했습니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을까요? 책들은 김대감에게 영혼과도 같아 보였지요. 하지만 야속한 비는 멈출 줄 모르고 무너진 천장에서는 흙탕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비키세요, 대감마님. 옥분이가 소리치며 김대감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치마를 훌러덩 벗어 책장 위를 덮었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온몸으로 책장을 끌어안고 웅크렸지요. 쏟아지는 흙탕물과 기와장을 옥분이가 등판으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이냐? 김대감은 깜짝 놀라 옥분이의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며 소리쳤지요. 대감마님 목숨보다 귀한 거라면서요. 그럼 제가 지켜야죠. 저는 젖어도 되지만 이 종이들은 젖으면 끝장 아닙니까? 이 미련한 사람아. 종이 쪼가리가 중하냐? 네 몸뚱이가 중하냐? 나와라.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김대감은 화가 나서 옥분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우르릉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의 석가래 하나가 옥분이 있던 자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김대감이 몸을 던져 옥분이를 밀쳐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옥분이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사랑채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지요. 김대감의 눈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젖어 있었지요. 자신의 목숨보다 책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기억하고 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여인. 천냥 빚에 팔려온 주제에 이토록 무모하고 순진하게 몸을 바치는 여인.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옥분이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마라. 내 평생 쓴 글을 다 합쳐도 네 손가락 하나만 못하다. 알겠느냐? 이깟 종이 뭉치는 다 타버려도 상관없으니 제발 네 몸 좀 아끼란 말이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옥분이는 그제야 안도하며 배시시하고 웃었지요. 안 다치셨으니 다행입니다. 대감마님이 슬퍼하시는 건 저도 싫습니다. 그날 밤의 폭우는 두 사람의 마음속 찌꺼기마저 깨끗이 씻어냈지요. 김대감은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나지 않았지요. 오직 눈앞에 있는 이 여인, 옥분이 하나면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이 낫자 몸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밤새 괴롭히던 기침 소리가 잦아들더니 어느새 멈추었고 시커멓게 죽어가던 피부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캔 약초 덕분인지 아니면 사랑의 힘인지 의원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포기했던 김대감이 기적처럼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김대감 댁에는 웃음꽃이 피었지요. 마당에는 옥분이가 심어놓은 채소가 파릇파릇 자라나고 돛돌 위에는 두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누가 봐도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이제 옥분이에게 존대를 하며 안사람으로 대우했고 옥분이 역시 김대감을 서방님처럼 받들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락없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사내가 나타났으니 바로 옥분이의 서방 박만수였습니다. 천냥. 그깟 돈 천냥이 뭐라고.
노름판에서 개평 몇 번 뜯기니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먼. 만수는 투덜거리며 침을 뱉었습니다. 1년 전 아내를 팔아넘기고 챙긴 천냥은 이미 도박장 타짜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지 오래였지요. 빈털터리가 된 만수는 그제야 김대감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대감의 유산이 탐이 난 것이지요. 1년이나 지났으니 그 송장 같은 영감탱이는 진작에 저승 갔겠지. 우리 옥분이가 상 치르고 재산 좀 챙겨놨으려나. 못해도 쌀 열가마니는 있을 텐데 그거라도 들고 튀어야지. 만수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김대감댁 담벼락을 기웃거렸습니다. 옥분이가 상복을 입고 청승맞게 울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하, 임자,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시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소. 어머, 대감마님도 참. 꽃보다 제가 더 예쁘다면서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낭낭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감마님이라니. 아직 살아있었어? 만수는 담장 틈으로 집안을 훔쳐보았다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다과를 즐기고 있는 두 남녀가 보였지요.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옥분이는 1년 전보다 훨씬 얼굴이 피어 귀부인의 태가 났고 그 옆에 앉은 김대감은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져 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입에 다식을 넣어주며 깨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이런 벼랑 맞을 연놈들을 봤나? 내 마누라가 왜 저기 있어? 그리고 저 영감탱이는 왜 아직도 안 죽고 팔팔한 거야? 만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은 돈 다 날리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팔려간 마누라는 호의호식하며 딴 사내와 놀아나고 있다니. 질투심과 배신감 그리고 뺏겨버린 재산에 대한 탐욕이 만수의 머릿속을 까맣게 불태웠습니다. 좋아. 아주 잘 살고들 계시네. 내 오늘 저 집구석을 아주 풍비박산 내주마. 만수는 대문을 걷어찰 기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닫힌 대문을 쾅쾅 두들겼지요. 억분아. 네 서방 왔다. 문 열어라. 마당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김대감과 옥분이 쏘스라치게 놀라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지요. 서방님? 옥분이가 덜덜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옥분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저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게야. 김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위엄있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만수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 안 열어? 남의 마누라 꿰차고 앉아서 문도 안 열어주겠다 이거지. 동네 사람들. 이리 좀 와보소. 여기 영감 한 명이 남의 유부녀 꼬셔서 첩질하고 있소. 천하의 몹쓸 놈이 여기 숨어 산단 말이오. 만수의 고함에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김대감 댁의 검은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부서져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하던 산자락을 뒤흔들었습니다. 문 열어라 옥분아. 네 서방이 왔다. 어디서 남의 마누라를 꿰차고 들어앉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게냐. 내 오늘 이 문짝을 다 뜯어내서라도 니년을 찾아가고야 말겠다. 만수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밭을 매던 아낙네들도 논물을 보던 농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씩 김대감 댁 앞으로 모여들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옥분이 서방 만수 아니야? 1년 만에 코빼기를 비쳤구먼. 지가 팔아먹고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의 마누라 내놓으라 난리래. 진짜 천하의 잡놈 중에 잡놈일세. 쉿, 조용히 해. 만수 저놈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괜히 엮였다가 해코지 당할라. 해코지는 무슨. 해코지는 만수 저놈이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김대감 댁으로 쏠렸습니다. 만수는 구경꾼이 모여들자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지요. 마치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기 사는 김대감이란 작자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내 순진한 마누라를 꿰어냈소. 병 수발이나 좀 들어달라고 보냈더니 아예 첩으로 들여앉히고는 집에도 안 보내주고 있단 말이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만수의 뻔뻔한 거짓말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옥분이는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김대감이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부인. 부인은 죄 지은 것이 없소. 김대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여 지팡이에 의지하던 예전의 김대감이 아니었지요. 옥분이가 어느 정도 안심을 하자 김대감의 하인이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연기를 하던 만수는 벌떡 일어나 옥분이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것 봐라. 서방은 밖에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는 비단옷 입고 호의호식하고 있었네. 네 년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서 이리 나오지 못해. 만수가 다짜고짜 마당으로 뛰어들려 하자 김대감의 하인이 막아섰습니다. 멈추거라. 니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부인에게 삿대질이라니. 니놈에게는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느냐? 만수는 김대감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더욱 악을 썼습니다. 누가 떼게 부인이오. 어면이 내 호적에 올라와 있는 내 마누라요.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먼. 옥분이가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더 이상 예전에 순진하기만 했던 옥분이가 아니었지요. 이보시오, 박만수 씨. 당신이 내게 뭐라 했습니까? 한 달만 소발 들고 오면 빚 다 갚고 데리러 오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1년이 넘도록 소식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나를 팔아 넘기고 챙긴 그 천냥은 다 어쩌고 이 꼴로 나타났냔 말입니다. 옥분이의 입에서 천냥이라는 말이 나오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지요. 저것 봐라. 진짜 마누라를 돈 받고 팔았잖아. 진짜 천하의 잡놈 중에 잡놈이 맞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잡놈의 새끼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만수는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마누라를 팔아?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좀 늦은 것뿐이야. 이 여편네가 돈맛을 보더니 완전히 미쳤구먼. 만수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김대감이 옥분이의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구나. 니놈이 받은 그 천냥 도박판에서 탕진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미 옥분이는 너와 인연이 끝난 사람이다. 니놈이 짐승처럼 팔아넘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람인 것이다. 썩 물러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여 니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그래도 관아에 가서 다 까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당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만수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합시다 영감님. 내 마누라랑 정분이 나서 살림까지 차리신 모양인데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위자료나 좀 섭섭지 않게 주시오. 한 5천냥 정도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 주리다. 당신 재산에 그 정도는 푼돈 아니오? 만수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낄낄거렸지요. 옥분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니놈에게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지나가는 개에게 던져주겠다. 관아에 고발하겠다면 하거라. 나 역시 니놈의 그 더러운 입을 놀린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니라. 그래 좋아. 내 당장 사또 나리께 달려가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할 것이야. 각오해라. 이놈의 집구석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만수는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섰지만 만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또를 만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김대감이 내 마누라를 강제로 잡아가서 1년 넘게 데리고 살고 있단 말이야. 만수의 난동은 곧장 사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감히 양반의 탈을 쓰고 남의 부인을 탐하다니. 여봐라. 당장 김대감이라는 자와 박만수의 처를 잡아들여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포졸들이 마치 자신의 아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지요.
김대감은 옥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갑시다, 부인.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맞서야지. 김대감은 옥분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들이닥친 포졸들 뒤로 비열하게 웃는 만수가 서 있었지요. 저 두 연놈들을 당장 묶으시오. 그렇게 김대감과 옥분이는 꼼짝없이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의 유무도 가리지 않았다. 다짜고짜 오라를 들이밀지 말거라. 포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김대감과 옥분이를 호위하듯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을 관아에 도착한 옥분이와 김대감. 그리고 의기양양한 만수가 사또 앞에 섰지요. 네 이놈들, 고개를 들라. 사또가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치자 관아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남의 부인을 꿰어내어 첩으로 삼고 지아비의 탄원조차 무시하고 내쫓았다지. 이는 강상죄에 해당하는 중죄이니라. 김대감이 고개를 꼿꼿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 이는 뭐함이오? 저기 있는 박만수라는 자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판 것이오. 천냥이라는 거금을 받고 각서까지 썼거늘 어찌 이제 와서 난리란 말이오? 그럼 박만수가 부인을 팔았다는 말인가? 사또의 시선이 만수에게 향했지요. 만수는 기다렸다는 듯 넙죽 엎드려 거진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천냥이라니요? 저는 그런 큰돈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저 병든 몸 수발이나 좀 들어달라 부탁하고 쌀 몇 가마니 빌린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 영감이 제 부인을 가두고 제가 찾으러 가니 하인들을 시켜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요. 저기 제 아내 옥분이를 보십시오. 비단옷을 입혀놓고 아주 딴 사람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사또에게 이미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김대감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딱 좋은 구실이라는 게 중요했지요. 들어보니 만수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병수발을 들라 보냈더니 비단옷을 입히고 데리고 살았다면 뻔한 거 아니겠느냐. 이건 누가 봐도 흑심을 품은 개지. 여봐라. 저 파렴치한 놈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김대감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지요. 아닙니다, 사또나리. 박만수 저 인간이 천냥을 받은 게 맞습니다. 노름빛 갚는다고 저를 팔아넘긴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대감마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옥분이의 절규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지요. 시끄럽구나. 이미 저 늙은이에게 홀려 서방도 몰라보는 연이로구나.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은 늙은이에게 붙어 지아비를 모함하다니. 전년도 매우 쳐라. 옥분이마저 포박을 당해 형틀 옆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김대감은 이미 사또에게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신중히 생각하시오, 사또. 죄를 묻거든 국법대로 공정하게 하시오.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만 휘둘려 형벌을 가하다니.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어찌 이를 이렇게 처리하시오. 사또는 움찔했으나 곤장을 치라고 계속 호통쳤지요. 그런데 그때 관아의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마패를 품에서 꺼내 보이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고 만수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형틀에 묶인 김대감만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관아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갑자기 등장한 암행어사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더니 서슬 퍼런 눈으로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고울 수령이라는 자가 백성을 돌보지는 않고 제 배 불리기에 급급하여 무고한 일을 형틀에 매다니. 여봐라. 당장 저 탐관오리를 포박하고 관인을 회수하라. 사또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박만수 놈에게 속은 것뿐입니다요. 사또는 비굴하게 만수 핑계를 댔지만 어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형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만수는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감마님, 늦게 도착하여 송구합니다. 그간 옥체망강하셨는지요? 관아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의 부인을 가로챈 못된 늙은이로 비난을 받았던 김대감이었습니다. 만수는 입이 떡 벌어졌지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내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만 조금만 늦었으면 내 엉덩이가 나만하지 않을 뻔했네 그려. 암행어사는 황급히 김대감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풀려난 김대감은 비틀거리는 옥분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지요. 옥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김대감은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아 안심시킨 뒤 암행어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행어사는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숙한 목소리로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어명이다. 전 이조판서 김석훈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유배되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에 과인은 김석호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즉시 복권하여 좌의정에 제수하노라. 또한 그를 모함했던 간신들은 모두 처단하였으니 김석호는 한양으로 올라와 짐을 보필하라.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그 높은 벼슬, 김대감은 정승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오줌을 지리는 바람에 바짓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 뭐예요. 저 영감이 좌의정이라고. 그럴 리가. 만수는 넙죽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좌의정 김대감은 만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 1년간의 고통과 분노를 담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만수가 하인에게 천냥을 받고 써준 바로 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박만수 고개를 들라. 만수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자 김대감이 종이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니놈이 아까 사또 앞에서 뭐라 했느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판 적이 없다고? 여기 니놈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거늘 감히 국법을 관장하는 관아에서 거짓을 고하느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지장이 찍힌 문서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사실 그것이 제 지장이라고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옥분이가 나서더니 만수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꾸라지처럼 거짓을 말하다니. 김대감은 호통을 쳤습니다. 니놈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조광지철을 물건처럼 팔아넘겼다. 그것도 모자라 1년 뒤 다시 나타나 돈을 뜯어내려 허위 사실로 고발까지 하였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패륜이요 무고한 일을 헤아려 한 중죄다. 여봐라. 이 파렴치한 자를 형틀에 매라. 만수는 그대로 형틀에 묶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가 없었지요. 역시 천하의 잡놈 중에 잡놈이었어. 매우 쳐라 아주. 만수는 장형백대의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만수가 옥분이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였으며 탐욕의 대가였지요.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징벌이 끝난 만수는 거적에 쌓여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평생 유배지로 보내져 돌을 나르는 노역을 하며 살게 될 운명이었지요. 그렇게 관아 마당이 정리되자 옥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역시 죄인입니다. 제 서방의 말만 듣고 따른 저 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옥분이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옥분이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내가 썩어 문드러져 갈 때 내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소? 모두가 나를 괴물이라 피할 때 내 상처를 닦아주고 살려낸 사람이 누구였소? 내 목숨보다 귀한 그를 지키기 위해 폭우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오? 김대감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부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좌의정 김석호도 없었소.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내 영혼의 반쪽이요. 신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요. 남은 평생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해줄 것이요. 옥분이와 김대감의 사연은 임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김대감의 목숨을 구하고 지극정성으로 보필한 공이 인정되어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 것이지요. 옥분이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김대감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감격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얼마 후 김대감 댁 앞에는 화려한 꽃가마와 한양으로 향하는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김대감은 관복을 갖춰 입고 말 위에 올랐고 옥분이는 고운 비단옷에 화관을 쓰고 가마에 올랐지요.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옥 창살에 매달린 만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한참 늦었지요. 그렇게 김대감과 옥분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옥분이는 정경 부인이 되어서도 거만해지지 않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대감 역시 옥분이의 내조 덕분에 훌륭한 정치를 펼쳐 역사에 길이 남는 명재상이 되었다지요. 천냥의 팔려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옥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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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